저는 오정숙,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30년 넘게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독하게 산 인생이지만 저는 그게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마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저는 민석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나도 이젠 좀 쉬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건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그 아이는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서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5살 연하에 단정한 인상과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서연이는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민석이가 저런 아이를 만나다니 그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처음 만난 서연이의 부모님은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단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아버지는 묵묵히 차를 들이키며 민석이의 직업과 가정 환경에 대해 하나씩 질문했고 마지막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석군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은 제 가슴을 산산이 조각내버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이혼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더 곤란하겠네.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었을지 걱정스럽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인 것처럼, 마치 민석이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우리 서연이도 결혼하면 사생활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 키우시며 마트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요양원으로 보내다니요.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연이 어머님의 옷에는 국물이 묻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우리 모자를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이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혼자 껴안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문 밖에서도 들릴 만큼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아들의 등을 두드려줄 수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을 만큼 그 상처는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켠에 앉아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따라 별이 유난히 흐렸고 제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의 방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제 가슴을 계속 후벼 팠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혼자 이 아이를 키운 죄밖에 없는데 그게 이렇게 큰 흠이 되어야 했는지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인 민석이의 쪽지를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제 자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쪽지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종이가 눈물로 젖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제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도 저는 도리어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아들의 앞길에 흠이 될까 두려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어머니,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이가 마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손님 응대를 하느라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서연이는 한참을 마트 입구에서 머뭇거리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말씀은 틀렸어요. 저도 민석 오빠처럼 느꼈어요. 그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날 제가 오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요. 서연이의 울음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트라는 공간은 저에게 삶의 전부였지만 그날은 그 자리에서조차 저는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민석이는 지금 많이 다쳤어. 마음이 아주 깊이.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돌아가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자고 제가 불러낸 자리였죠. 민석이는 여전히 어두운 얼굴이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서연이가 오늘 마트에 다녀갔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더라.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건 내게도 나에게도 참 외로운 일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민석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 아직 사랑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 자리는 다시 떠올리기조차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보다 더 깊게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민석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서연이와 마주치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치유해 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는 새로운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진 않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에서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트 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작은 소리로 그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제 민석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시간도 이제서야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묻지 않았고 저 역시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지워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트 일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손님은 늘 꾸준했고 일손도 줄일 수 없어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민석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거실, 닫혀있는 민석이의 방문, 그 안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한숨 소리. 그게 요즘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트 앞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선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갈 듯 바싹 말라 있었죠. 어머님, 한 번만 민석 오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왔고 민석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길이 너무 가늘고 떨려 보였습니다. 민석 오빠, 나야. 나 잠깐만 얼굴 보여주면 안 돼?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너무 조용히 그 문은 닫힌 채였고 서연이는 결국 현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면서도 민석 오빠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혼자 중얼거리듯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후회와 절망이 너무 진해서 나무라거나 원망하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민석 오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민석 오빠의 자존심,
그걸 짓밟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절실히 느껴요.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이미 부서졌고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이기엔 시간도 마음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석이는 처음으로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왔다 갔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또 누군가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할까봐, 제가 미쳐버릴까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이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제가 더 단단해져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제 존재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둘이니까.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엄마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아주 천천히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말투에서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오정숙 여사님 맞으시죠? 저는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 때문에 그리고 제 말 때문에 민석 군과 여사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것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속이 뒤틀리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면 딸의 눈물에 마지못해 전화를 건 걸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모욕적이었던 그날의 말들이 되살아났고 그 밥상 위로 쏟아졌던 음식물보다 더 지저분했던 그들의 말투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사과라는 말이 때론 얼마나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또렷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 아버지한테 전화 받으셨어요? 그래. 사과하고 싶다더라. 받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민석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맞춰가야 할 건 사돈지간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제 아들이 그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민석이는 요즘 새로 준비 중인 회사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이력서를 다시 정리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새벽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아이가 아프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뒀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면접을 마치고 온 민석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하래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그간의 모든 고생이 그 순간 하나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축하한다, 나 아들. 정말 잘했다. 민석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들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아무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게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나의 전부였고 내가 살아온 이유였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이 아이의 삶에 당당히 함께 서 있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민석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이는 다시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늘었고 식사할 때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분명 예전의 민석이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마음에 든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서 더 좋다고 말했죠. 같이 일하는 상사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모 밑에서 자랐다며 민석이의 과거를 들었을 때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래서 더 단간하겠구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나마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앉아 정산을 하고 있던 제게 손님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오정숙 씨 맞죠? 고개를 들었더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였습니다. 멀끔한 정장 차림에 짙게 화장한 얼굴,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계산대를 정리하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 역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말 혹시 들으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엔 과로로 실려갔어요. 회사에서도 휴직 권고가 내려왔고 지금은 거의 집에만 있어요. 그 아이가 민석이 씨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의 일부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줄 몰랐어요.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이혼한 홀어머니라는 식으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더라고요. 그녀는 쇼핑백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쇼핑백을 다시 그녀의 손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들 마음에 어떤 칼날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지 그걸 단 한 끼 식사 자리에서 짓밟아 버렸어요. 선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제 남편이든 서연이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의 진심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도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였겠지요. 하지만 그 실수가 누구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들이 정말 알기나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민석이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힘겹게 쌓아가고 있는 평온이 다시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마음 한켠엔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용서는 과연 누굴 위한 걸까요?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상처를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서연이 생각이 날 때마다 시장 어귀에 서서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이 골목을 찾아오진 않을까? 아니면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상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석이는 새 직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한결 밝아졌고 퇴근 후엔 간단한 요리도 하겠다며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예전보다 더 애쓰며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씩씩함 뒤에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민석이가 뜬금없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시 연락이 오면 받아주실 생각 있으세요? 전 알았죠.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 대신 그렇게 돌려 말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가 남의 영혼을 짓밟았을 땐 그걸 되돌리기란 정말 힘든 일이야. 서연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한테 들었어요. 탈진이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다고. 그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민석이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더 아프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 꾹꾹 눌러 담고 있던 미련과 연민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했죠. 어머니, 전 아직도 그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민석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등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아직도 아픈 건 내가 나쁜 아들이라서가 아니야.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픈 거야. 엄마는 안다. 너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민석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고인 듯 보였지만 꾹 참는 모습이 더 애틋했습니다. 다음 날 마트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더 야윈 얼굴에 아예 화장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평소의 단정한 이미지 대신 조금은 지친 인상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오더니 제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는 민석 오빠 곁을 맴돌지 않을게요. 제가 하는 게 오히려 오빠한테 상처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께 드리라며 전해주신 편지예요.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본 그녀의 눈엔 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갈한 글씨체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제 아내도 저도 이제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저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덮으며 저는 참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은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민석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말한 그 사람들, 아직 완전히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우리 모자의 일상은 다시 조용한 평화 속에 놓였습니다. 민석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저는 마트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하루가 흘러갔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특히 그날 식탁 위에서 던져졌던 모멸의 말들이 문득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그 편지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버리지도 다시 읽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끝내려면 그렇게 끝을 바라보기만 해선 안 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 앞 벤치에 앉아있던 제가 낯익은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걸음걸이, 늘 머리를 하나로 묶던 습관까지.
서연이 어머니였습니다. 깜짝 놀랄 틈도 없이 그녀는 제 앞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저는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날 저희 말이 그렇게 큰 상처였는지요.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고 교만했어요. 남의 인생을 쉽게 판단했고 가족의 모양만 봤지 그 안의 마음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이제 병가 내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어머니 댁이요.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아이가 요즘엔 말을 잃은 것처럼 지내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하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아요. 결국 이 모든 게 저희 부부의 교만이 만든 일이었단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와 죄책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 고운 옷차림도 곱게 화장한 얼굴도 더 이상 과거의 위세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연이 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과 민석 씨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이니.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볍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미움조차 서글픔으로 바뀌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마트 앞에 오셨더구나. 민석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사과하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 앞길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민석이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를 잊진 못할 거예요. 아마 평생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새살이 올라와 또 다른 인생을 살아낼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 편지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작은 화로에 불을 지펴 천천히 태웠습니다. 그제를 담은 종이봉투를 들고 나가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조심히 놓아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밥상 위 모멸도 뒤엎어진 식탁도 깊은 상처도 이제는 제 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고 저 또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민석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 아버지 없이도 꿋꿋이 자라준 아들의 흔적들, 그리고 아직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미련까지도요.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나니 마음 한켠이 허전하면서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트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저는 요즘 들어 예전보다 더 웃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건네는 인사에도 힘이 들어가고 야채 정리할 때도 허리가 덜 굽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죠. 민석이는 여전히 성실하게 출근했고 주말이면 제게 커피를 사다 주며 안부를 챙겼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는 얼굴로 오늘은 손님 많았어? 하고 물어주던 아들의 모습이 제겐 무엇보다 큰 위로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마트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토록 초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은 건강해진 인상이었습니다. 살이 빠진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자세는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 서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온 노트예요.
저 자신을 기록했던 일기이자 마음 정리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석 오빠와 함께한 기록이 가득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어머님께서 이걸 읽어주신다면 민석 오빠가 왜 제게 마음을 열었는지, 또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안에는 모든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민석 오빠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빠를 아프게 했다면 그건 제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민석 오빠는 어머님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마트를 나섰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내려간 문장들이 있었고 어느 페이지 한 귀퉁이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사람, 민석 오빠가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올 일이 없겠지만 그 마음만은 제게 분명히 닿았다고 느꼈습니다. 미움보다 아픔이 컸고 후회보다 성장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다녀갔단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떠난다고 했어.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서로 더 아프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그 말 속에 담긴 아련함을 저는 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별이지만 또 다른 시작.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서로의 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마트 앞 감나무에는 어느새 푸릇푸릇한 잎들이 올라왔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민석이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 맡은 프로젝트 얘기를 들려주며 환하게 웃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퇴근 후 집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점점 평온해져 간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랑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비로소 스스로를 보듬을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었죠. 가끔은 민석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내 아들아. 마트 일도 나름대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씩 쥐어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아주 천천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민석 씨 어머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맑은 눈동자, 살짝 긴 머리를 말아묶은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민석 씨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최유진이라고 해요. 전에 몇 번 마트 앞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바구니에서 딱 한 봉지의 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민석 씨가 좋아하는 귤이라길래 그냥 지나치게 아쉬워서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받았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한다 했어요? 네, 요즘 자주 그런 말 하거든요. 어머니께선 요리도 잘하시고 마트 운영도 직접 하신다고요. 정말 멋지세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칭찬이란 걸 이렇게 곱게 듣는 건 오랜만이었고 민석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라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 민석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울 때도 참을 때도 엄마 먼저 생각했죠. 그 말이 너무 멋져서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귤 한 봉지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밥 한 번 사드리고 싶어요. 그땐 저도 귤 말고 더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귤 봉지를 들고 천천히 진열대 뒤로 걸었습니다. 손에 든 봉지가 따뜻했습니다. 햇살에 데워진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석이의 새 삶이 어느새 시작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였을까요? 그날 밤 민석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 어땠어요? 별일 없었지. 근데 유진 씨라는 아가씨가 귤 주고 갔더라. 민석이는 순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아, 그 친구 요즘 같이 일하는데 좀 많이 챙겨주긴 해요. 저는 괜히 짓궂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챙겨줄 생각이 있니? 민석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요,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한번 잘해볼까요? 그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그래, 너도 이젠 다시 시작해도 돼. 그날 이후로 저는 민석이의 하루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전엔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거실에 앉아 TV도 함께 보고 마트에서 건네준 과일을 씻어 먹으며 제게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말끝마다 자주 등장하던 이름은 유진 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유진 씨가 프린터 고장 났다고 혼자 끙끙거리길래 제가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면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넌 뭐 해줬니? 제가 그렇게 물으면 민석이는 웃으면서도 민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냥 귤 좀 챙겨줬어요. 그 웃음 속에 담긴 조심스러운 설렘을 보며 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겐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마트에 작은 선물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최유진. 상자 안에는 직접 만든 쿠키와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유진이에요. 민석 씨가 워낙 어머님 말씀을 자주 해서 왠지 오래 알고 지낸 느낌입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혹시 어머님이 편하신 날이 있다면 제가 밥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날에 꼭 뵙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상자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사과도 눈물도 담기지 않은 이 담백한 편지 한 장이 제게는 오히려 더 깊은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무렵 민석이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상자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보내온 거야. 그랬어요? 민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상자를 받아들고는 쭈뼛거리다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진 씨 만나보실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봐야지.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민석이 입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지. 그 말에 민석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웃음은 오랜 시간 참아왔던 외로움과 미련, 아픔들이 이제는 조금씩 덜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며칠 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더 수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눈을 마주치고 말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괜히 민석 씨 옆에 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옆에 서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단단하게.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다. 그날 뒤엎어진 밥상, 그 모욕과 상처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석이가 했던 선택이 우리 둘 모두를 지켜냈다는 사실도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지나 또 다른 계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너진 자존심은 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당한 순간에서 시작된 아주 깊은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한평생 아들 하나를 위해 모든 걸 내던졌던 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삶은 단 한 끼의 식사 자리에서 단 몇 마디 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녀의 아들, 마트에서 일하는 시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노인이라는 말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밥상을 뒤엎었던 아들의 선택은 어머니에게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켜진 순간이자 그들 모자에게는 서로를 단단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말하고 있진 않았는지,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보다 중요한 건 때를 놓치지 않는 존중이라는 사실을요. 민석이는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견디고 회복하며 만든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겠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무너질 것 같지만 진심으로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이 사연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면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민석이, 누군가의 오정숙일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께, 그리고 그 어머니를 지켜내려는 모든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